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올여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브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 유행 간격이 6개월이며 자연 면역력도 6개월 뒤에는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올여름, 북부 지역은 올겨울 재확산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칼세델레이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노숙자 문제와 공공안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테메큘라 지역의 한인 의사가 불필요한 시술을 남발하며 124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 혐의로 93개월의 실형과 450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은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유색인종 간의 결속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잉글루드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며 4.29 폭동을 이겨낸 한인 업주가 한일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내 집값이 총 6조 달러 이상 불어나면서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가 식용유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팜유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식용유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의회가 러시아 신흥재벌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초대 내각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는 한덕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으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호 골을 기록하며 한국 선수의 유럽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전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밀워키는 보스턴을 101대 89로 꺾었고 골든스테이트는 멤피스를 117대 116으로 꺾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LA 다저스가 디트로이트를 6대 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6대 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출발했다 상승장 보이더니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대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요.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이 LA 타임즈가 집계한 것을 보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4,912명으로 지금 일단 집계 발표가 됐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주말분을 다 합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550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4,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1,000명대 단위에서 2,000명대 단위 많이 올랐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4월 한 달 내내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숫자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 때문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수치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 확산이 확인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찾는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며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 주말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9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여름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데보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유행 사이 간격은 4개월에서 6개월이다. 자연 면역력이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약해진다며 올해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은 올여름, 북부 지역은 올겨울 재확산 우려가 크다며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고 따라서 지금부터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인 BA2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남아공에서는 현재 BA4, BA5 같은 새로운 하위 변이종이 새롭게 등장해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학자들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BA4, BA5가 기존의 항체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오미크론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변이가 BA2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다시 BA4, BA5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BA4와 BA5는 지난달 초 남아공에서 4월 초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하위 변종 탓에 대규모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오미크론 완치자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BA4와 BA5에 대한 방어 능력을 시험한 결과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중화항체 생산량이 8분의 1입니다. 접종 완료 그룹의 중화항체는 3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의 효능이 여기서 또 나타났죠. 연구진은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은 BA4와 BA5에 대한 방어 능력이 낮아 감염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레귤러 평균 갤런당 $5.82.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닷새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오늘을 포함해 이틀 연속 0.2센트 오른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가솔린 가격은 4.8센트 올라서 하루에 1센트 미만으로 상승폭이 높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상승하기 전에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30일 동안 28일간 하락하면서 29.6센트 내려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비해 가솔린 가격은 모두 17.7센트 내려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가솔린 가격이 나흘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오늘 아침 현재 갤런당 $5.76.7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총 6조 달러 불어나면서 집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진단했습니다.
새집 공급이나 기존의 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증가가 아니라 팬데믹 기간 수요 과다와 공급 부족에 따른 기록적인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집값의 주요 지표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연간 18.8%가 올랐습니다. 198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낮은 모기지 금리와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 공간을 확대하려는 욕구 등으로 주택 수요는 늘었지만 주택 신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 65%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택 임대료 등이 빠르게 상승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35%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폭등, 공급망 대란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한 것입니다.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연방준비제도가 과거의 사례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양적 긴축을 실시하고 기준금리도 중립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3, 4일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 즉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금융시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거보다 빠르게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최근 단행한 사례는 2017년부터 2019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해서 연설한 것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이후 6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출입기자 만찬에 직접 참석해 현직 대통령이 기자단 만찬에서 연설한 것은 6년 만이라며 최근 2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앞서도 끔찍한 역병이 돌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미국인에겐 역병과도 같았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자신이 그렇게 낮은 지지율과 빗대서 미국에서 나보다 지지율이 낮은 유일한 집단, 이 언론인들과 함께 오늘 밤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tonight with the only group of Americans with a lower approval rating than I have. That's hard to say after what we just saw.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This is the first 러시아의 time.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전쟁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통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민주주의에 독이 되고 있다며 자유 언론의 역할이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내 전임자가 오늘 만찬에 왔다고 상상해봐라. 이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것을 빗댄 농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오늘 우리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 백신을 맞았고 부스터샷도 맞았고 팍스뉴스 기자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해온 트럼프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언론 팍스뉴스를 꼬집은 것입니다. 만찬에는 기자들과 언론사 간부, 정부 당국자 외에 방송 진행자 겸 코미디언 그리고 배우 겸 모델 등이 연예인까지 2,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단에 최초로 가입한 두 여성 흑인 기자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취재하다 목숨을 잃은 종군 기자를 기리는 슬라이드 쇼도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아침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 온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이 전날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아져서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80도를 웃도는 초여름 기온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토요일에는 더위의 기세가 꺾여서 평균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5도, 해안 지역은 65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7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여보, 집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블라인드를 바꾸면 되잖아. 맞아, 집은 밝게, 창문은 예쁘게. 블라인드 잘하는 집이 어딜까? LA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한 라인 블라인드가 있잖아. 아, 라인 블라인드? LA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창문이 입는 옷 라인 블라인드. 소자본으로 가능한 로컬 타주 딜러도 모십니다. 213-509-0007, 213-509-빵빵빵7. 이젠 스마트 보험 시대입니다. 844-210-2002로 전화하면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모든 보험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도와준대요.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커버리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 보험. 스마트 시대엔 스마트 보험이죠. 종업원 상해, 고용 분쟁, 사업체와 건물주, 자동차, 집,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등 보험은 스마트 보험. 844-210-2002 i스마트원.net.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 계약법이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었죠. 그런데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가 가능한 초당적 절충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메넨데스와 딩 더빈, 알렉스 파디아 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틸리스, 존 커닌 의원이 이민개혁 절충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들 양당 상원 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 더 만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서 불법 체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 등이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브스지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이민 개혁 주도자 밥 메넨데스 의원조차 이날 회동 후 바이든 이민 개혁 법안이 올해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안 표결이 다음 달 4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월 4일 골드버그 지명자와 함께 노르웨이와 필리핀, 호주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 표결을 실시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인 골드버그 지명자의 경우에 외교위원회 내 여야 의원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퇴한 뒤 지금까지 15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캔자스주에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최대 1,000채가 파괴됐습니다. 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캔자스주 위치토 일대를 강타하면서 도시 동부의 엔도버에서 이 같은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엔도버 소방청장은 많은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주택은 아예 완전히 뿌리채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피해 건물을 100채 정도로 추정했지만 지난 주말 응급요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엔도버 소방청은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피해는 컸지만 인명 피해는 부상자 몇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들도 대부분 가벼운 부상으로 전해졌고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이 대피령을 잘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러시아 신흥재벌 자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의장은 이에 반발해서 러시아 내 서방 자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러시아의 재벌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판하는 등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지난 3월 초 독일 정부에 의해 압류된 세계 최대 규모 호화 요트. 소유주는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17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우스마노프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의 19명을 제재해 이들의 자금줄을 옥죄었습니다. 47명에 이르는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도 제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올리가르를 줄곧 압박해온 미 정부와 의회는 이들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I will be adding provisions that allow us to go after the oligarchs, take their money, and send it right to Ukrain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42조가 넘는 예산을 요청하면서 러시아 올리가르의 자산 동결과 압류를 위한 법안 처리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I'm also sending to Congress a comprehensive package of that will enhance our underlying effort to accommodate the Russian oligarchs and make sure we take their ill-begotten gains.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으로 들어가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과 수사 기금으로 사용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발해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서방이 러시아 재벌의 호화 요트와 별장을 도둑질하고 있다며 러시아 내 서방 자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으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한 일부 올리가르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만은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K 정수입니다. 최근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연방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쉬프 위원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끈 대표단이 3시간가량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검토되고 있고 유일한 문제는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지라며 의회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주제를 놓고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주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한 국가입니다. 바이든 여사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AFP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의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자원봉사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코지치키 주지사는 모두 깜짝 놀랐다며 많은 사람이 르비우 일원에서 졸리를 보고도 정말 그인지 믿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저 커피를 마시러 갔다 왔다며 특별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자신의 소셜기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식용유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가 식용유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던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식용유 배급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팜유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수출 중단까지 선언해 식용유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제 식용유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의 노동력 부족과 남아메리카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그리고 바이오 연료 산업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식용유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유 생산이 막혔습니다. Prices are up a great deal over the past year or so, on the order of 40% in some cases in some vegetable oils, and in the case of sunflower oil, you can't even get it. 국제 식용유 가격은 지난 3월 한 달에만 23%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이유로 팜유 수출을 중단하자 이미 2배 이상 오른 팜유 가격은 더 오를 기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식용유 배급제를 시행 중입니다. 영국의 유명 피쉬앤칩스 식당은 비싼 식용유 가격에 폐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It's very, very scary, and I don't know how our industry, fish and chips industry, is going to cope. 전문가들은 북반구의 추수기인 가을이 되면 식용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상 여건이 변수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나대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이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
그리고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경기, 뭐 서부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갖고 지켜보셨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17대 116, 딱 한 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리그 서부조 3위를 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위 팀 멤피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열린 첫 판부터 승리를 거둬서 시리즈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스테판 커리의 뒤를 이어서 골든스테이트의 새 득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4년차 조던 풀이 31득점을 넣었고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9개, 뭐 거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기가 열렸던 미러키 벅스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경기는 미러키 벅스가 101대 89로 보스턴 셀틱스를 꺾고 역시 1차전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환상적인 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골망을 가르는 무서운 골 결정력에 콘테 감독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아한 터닝 동작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터뜨린 리그 18호 골. 차범근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선 손흥민의 득점포는 후반에도 폭발합니다. 리그 전체에서 득점 확률 2%에 불과한 지역,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19골을 꽂아 넣습니다. Son, left-footed curling shot is absolutely unbelievable. Really beautiful goal. Obviously, as soon as when I hit the ball, I could see the way the ball flies. So I mean, was really good. But I mean, 공의 궤적과 방향까지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 골과 꼭 닮았습니다. 전반 22분 영혼의 단짝 케인의 골을 도운 손흥민은 2골 도움 1개로 레스터 시티전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89골 가운데 오른발로 48골, 왼발로 37골을 넣어 양발의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어느 발로 슛을 할지 몰라 그만큼 막기 힘듭니다. He's very good to kick with the left, with the right foot, and sometimes the question is which is your favorite foot. Today he scored a fantastic goal with. 원샷 원킬, 걸리면 터지는 손흥민의 무서운 득점 행진에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4위 싸움을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KBS 뉴스 손지성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19호 골까지 몰아넣으면서 한국 선수의 유럽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다시 쓴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전설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36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차범근의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19분 왼발 터닝슛으로 리그 18호 골을 넣어서 차범근의 유럽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록 달성의 기쁨을 자축하듯 후반 34분 환상적인 추가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에서 왼발로 감아찬 슛이 반대편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힌 것입니다. 손흥민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됐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차범근의 유럽 무대 통산골 기록을 2019년에 경신한 데 이어서 차범근이 1985-86 시즌 독일 레버쿠젠에서 세웠던 리그 17호 골까지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상을 넘어선 손흥민 선수는 더 나아가 득점 선수 리버풀 살라흐를 3골까지 추격하면서 첫 득점왕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절정에 달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팔로스버디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습니다. 고진영은 어제 팔로스버디스 이스테이츠의 팔로스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 선수는 10언더파 274타로 정상에 오른 미국의 머리라 앨리스에 이어서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친 것입니다. PGA 투어 멕시코 오픈 있었죠. 멕시코 오픈에서는 스페인의 여남이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브랜던 루, 토니 피나우, 커트 기타야마 선수 등의 추격을 딱 한타 차로 따돌린 여남은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7승을 따냈습니다. 우승 상금은 131만 4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